말하는데 뭐 올라 보니까 뭐 별로네. 이 정도쯤이야. 씨. 이게 뭐 추위고 이 정도쯤이냐. 오늘은 좀 덜 추운 편인가? 오늘은 그렇지. 딱 올라와서 보니까는 뭐 추울 줄 알고 내심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는데 일은 뭐 너무 따뜻한데. 예. 뭐 그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운 날보다 이렇게 추운 날이 더 좋더라고. 집중도 더 잘 되고 특히 수업 시간에 안 졸리고, 그지? 근데 여름날 나중에 한번 가봐라. 아이고 그냥 막 그 푹푹 찌는 그 더위에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차라리 이제 추운 날 많이 이렇게 내공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둬야 돼. 자, 오늘 몇 페이지냐? 96페이지. 자, 보자. 이제 오늘 더 재밌는 거. 예,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96페이지. 구성요건적 고의라는 말. 뭐, 구성요건적, 뭐,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의. 예, 지금부터 이제 고의 배울 건데. 그때 고의 주소를 갖다가 간단하게 언급 한번 했던가? 고의의 현주소. 범죄 성립 요건은 언급했지? 보자. 항상 나는 이제 이 범죄 성립 요건을 갖다가 가르친 다음에 항상 이제 그 처음 시작하기 전에 범죄 성립 요건부터 항상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니까. 범죄 성립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뭐더라? 그렇지. 했구나.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 있다, 그지? 예, 뭐, 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말은 어려운데, 이게 뭐야? 실제는 이게 뭐지? 그냥 법입니다, 법.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가 국회의원들이 적어 놓은 것. 그걸 갖다가 구성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당연히 구성요건이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야. 동성행위를 한 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법조문 구성요건이었기 때문에. 전에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 이거 됐나? 두 번째 요건. 뭐지? 그렇지, 위법성. 자, 사람을 살해하는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사람을 살해했다면 그거는 그지 위법성이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위법성,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아주 재밌어. 제일 간단해. 요 세 가지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제일 간단한 부분이 바로 위법성 파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재밌지. 뭐더라? 책임성. 책임성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비난 가능성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한번 3살짜리 꼬마 살해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예. 3살짜리 꼬마가 1살짜리 자기 동생하고 놀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1살짜리 자기 동생을 갖다가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는 젓가락, 우리나라는 주로 젓가락, 안 그러면 포크, 그 다음에 미국은 총, 벌써 이제 좀 레벨이 틀리다, 그지? 하여튼 그런 것들로 1살짜리 자기 동생 그 아기를 갖다 그냥 찔러 죽입니다. 분명히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위법성도 있습니다. 동생 죽인 것을 어이구 정당하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잖아. 그 다음 근데 비난할 수 있나 없나? 뭣도 모르고 한 그 3살짜리 꼬마 살해를 우리가 야 악마 척키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 없다, 그지? 그 바로 비난 가능성, 비난할 수 있는 성질, 이제 줄여서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책임성이라고 불렀대, 독일 놈들이. 근데 그 3살짜리 꼬마는 책임성이 없다라고 해서 범죄부 성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위책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는데 다 알고 있지? 이제 믿고 갑니다. 자, 이제 고의의 현주소를 갖다가 밝히고자 이렇게 또 한 번 더 언급을 했다. 자, 이 구속요건을 독일 애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했나 이거는? 좀 기대 한번 해보자. 뭐야? 무슨 구속요건? 그렇지. 일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대가리 안에 나는 범죄를 하고야 말리라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이제 주관적 요건. 정확하게 주관적 구속요건. 막 이렇게 해도 알아듣겠지. 그 다음 또 하나
주관적의 반대. 독일 놈들 만든 용어가 뭐 뻔하지. 객관적. 이거는 범죄인 대가리라면 좀 너무 그렇냐? 아니지? 뭐 이상적 쓰는 용어 이가. 예. 그래서 범죄인 머리 그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주관적 구성 요건. 머릿속 아닌, 그러니까 머리 밖에 있는 무언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주관적 구성 요건에 뭐가 있다고? 의도적인 생각, 고의. 그래, 이거 지금 배울 거야, 이제. 그 다음, 범죄인 생각에는 의도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실수라는 생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지? 예. 고의 아니면 실수라는 생각이 있을 때만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실수라는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잘 알고 있는 과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곧 개봉박도 배울 거야. 아주 재밌어요, 이거 관련된 거. 이걸 그냥 응용한 범죄, 결과적 가중범이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나중에 곧 볼 거고. 그 다음에 객체 뭐 있다고? 일단 살인죄 한번 생각해봐.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체가 있어야 되지. 찌르는 사람. 그 다음에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그 다음에 각 범죄마다 행위들이 다 다릅니다. 그지? 뭐 살인은 살해, 강간은 강간, 절도는 절치.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행위 달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행위 태양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찔렀더니 뭐가 남아? 시체라는 결과가 남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저번 주에 다 배웠나? 배웠죠. 이제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거 바로 여기서 배울 내용이 바로 고의입니다. 고의. 뭐 앞에 구성요건적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구성요건에 있는 고의다라고 해서 구성요건적 고의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뿐이다. 그냥 고의를 배울 건데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제 고의를 갖다가 한번 분석 한번 해보자. 일단 책 들어가기 전에 글자 그대로 한번 분석하죠. 자 고의 이 한자로 표시된 단어인데 요 고자가 안다라는 의미래. 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애들이 놀고 있다. 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그런 개념이래. 고자가 한자로 표현하면은 알지자로 표현된답니다. 이 고가 한자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냥 이해용으로 이렇게 알아도 안다라는 뜻. 알지? 알지자. 근데 의는 뭡니까? 이거는 저게 아이들이 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지. 알고 있는 자가 나 저 아이들을 갖다가 죽여버려야지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용어래. 의지.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요렇단다. 예. 우리가 계속 뭐 고의 떠들고 있는데 고의는 이론적으로 그 안에 안다라는 개념과 죽여버려야지라는 의지라는 개념이 함께 결합된 그런 어떤 복합적인 개념이래. 안다라는 것과 죽여버려야지라는 의지라는 개념이 이렇게 복합된 그런 개념이래. 이걸 갖다가 우리 형법은 이론적으로 인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다라는 것을 인식. 그 다음 의지를 갖다가 우리 형법에서는 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 끝. 예, 이렇게 표현돼. 인식 플러스 의사. 그러니까 저게 아이들이 놀고 있구나라는 거 인식하고 저 아이들을 갖다가 죽여버려야지라는 어떤 의사가 있을 때 고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론적으로 다. 근데 뭐 가끔씩이 아니라 아주 자주 우리 판례는요 달랑 인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냥 고의로 표현합니다. 또 가끔씩 그냥 달랑 의사라는 용어로서 고의를 갖다 표현하기도 해. 알겠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석되지 인식이라는 용어도 곧 고의를 뜻하고요. 의사라는 용어도 곧 고의를 뜻하는 거야. 예. 아주 재밌어. 아주. 한번 보자. 우리 법조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13조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日本 용어다.日本 용어. 그냥 고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이제 범위라는 것은 뭐냐. 범죄 고의 줄여서 그냥 범위 이렇게 표현했대. 범죄 고의 줄여서. 자, 근데 그 13조 법조문 보면은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주 이걸 갖다가 치열하게 해부하면서 분석을 해야 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제2성립 요소인 사실에다가 줄 빡 꺼두십시오.
그 밑에다가 아주 진하게, 예, 뭐 종이를 찢어버릴 정도는 아니고 아주 진하게, 아주 편하게, 예, 적어두십니다. 제2성년 요소인 사실, 이게 뭐냐면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적어두십시오. 아주 진하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그게 제2성립 요소인 사실로 표현됐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이렇게 이상하게 어렵게 서술했습니까? 한번 보자.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알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한마디 외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말인지 이제 알면은. 자, 일단 보자. 제2성립 요소의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에다가 동그라미 꽝. 바로 요거 말하는 거거든. 예. 말했지? 인식 요 한 단어로 고의를 갖다가 바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 예, 인식, 즉 생각,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인식, 생각하지 못한 행위는 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줄 바꿔 두십시오. 자, 여기서 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인지 하나 가르쳐 드리죠. 요 법조문이 뜻하는 바가 뭔지. 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었던 그런 범죄들 봐봐. 살인죄, 강간죄, 그 다음에 뭐 절도죄, 또 나중에 기타 등등의 범죄들 막 배울 겁니다. 근데 전에 한번 언급한 기억은 나는데 요런 어떤 보통의 범죄들 앞에는 항상 고의로가 생략돼 있어, 과실로가 생략돼 있어? 고의로가 생략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실로가 붙지 않은 범죄들은 전부 다 고의범이야. 자,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 가르쳐 드릴게. 고의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 있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 이런 거. 주체, 객체, 행위태양, 결과, 이런 것들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라고 불렀는데, 고의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을 범죄인이 전부 다 인식을 해야 돼. 즉, 살인죄를 예를 들면 고의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살인죄 주체다 인식을 해야 되고, 뭐 당연히 인식하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찌르는 저 객체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강간 절도가 아니라 사람을 후비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랬더니 저기 시체가 보이네. 시체까지, 저 결과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모든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을 전부 다 빠짐없이 인식했을 때만 비로소 고의살인죄가 성립한다, 고의강간죄가 성립한다, 고의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 중에 하나라도 인식을 못했다. 예, 그러면은 고의는 불성립이야. 요 중에 단 하나라도 인식을 못했다 면 고의는 불성립. 그렇다고 무죄야? 무죄는 아니야. 그 다음 단계 뭐 그럼 돼? 자, 경찰관이 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언급합니다. 일단 고의범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수사할 때는 저 범죄인이 이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인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의범으로 몰아가서 고의범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서 경찰관들은 수사에 임해야 돼. 근데 경찰관들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도저히 이 전부 다 인식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럼 풀어주라. 그건 아니야.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실 풀어주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과실 검토하는 겁니다. 자, 1단계로 먼저 고의범이 되는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과실 검토하는 거다. 됐죠? 예. 다시 한 번 더 그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자, 고의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을 전부 다 인식해야 된다. 알겠죠? 이 중에 하나라도 인식하지 못하면 과실범 문제가 된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또 실무가 아니라 이건 수험생 실무지. 수험생 실무용으로 팁 하나 가르쳐 드리지. 자, 원칙적으로 금방 언급했지만은 고의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거 전부 다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 근데 실제 수험생들은요,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 왜? 실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은요, 전부 다 주체, 행위태양, 결과는 다 인식한 경우야. 주체, 행위태양, 결과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근데
항상 요게 문제야. 객체를 갖다가 인식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객체를 갖다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문제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객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곰포수 이야기 한번 해보자. 독일 곰포수 이야기입니다. 항상 또 동네 처녀야. 이제 독일 케이스입니다. 자, 곰 사냥꾼이지. 곰포수가 이제 어느 날 산에 곰 사냥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동네 처녀가 산에 산나물을 캐고 있었대. 예. 근데 동네 처녀가 곰이야. 그냥 덩치가 곰. 딱 그 곰처럼 생긴 이제 동네 처녀야. 그래 이제 저기서 뭐 이제 엎드려 가지고 이제 산나물을 캐고 있는데 곰포수는 저기 멀리서 저기 뭐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예. 근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곰처럼 생겼어. 그래서 오 잘됐다 싶어서 곰포수는 곰이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내가 말했다 곰이다. 예. 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총을 그냥 다 이렇게 쏴버린 겁니다. 그대로 이제 적사시켰죠. 그래서 곰포수는 와 이제 곰 잡았다 기뻐서 곰 확인하러 갔더니 사람이 죽었어. 자 봐. 이제 앞으로 이런 공식을 갖다가 내가 자주 언급할 건데 인발 공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인발 공식. 자, 곰포수는 지금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생각했냐? 곰을 갖다가 죽인다라고 생각했냐? 자, 곰포수 머릿속에는 사람이었어. 안 그러면은 그 곰이었어. 곰이었지. 예. 그러니까 얘는 곰을 인식했고 결과적으로 곰을 죽였냐? 사람을 살해했냐? 사람을 살해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단 말이야. 자, 봐라. 물어보자. 이런 상태의 곰포수에게 고의살인죄는 성립 부성립? 이해가 되지 이제?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즉 정확하게 고의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는 사람이라는 범죄 주체요. 그 다음에 앞에 사람. 예,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살해를 한다. 그 다음에 시체 결과가 있다. 이렇게 모두 인식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객체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다. 그지? 살인죄 법조문 뭐 익히 다 알지만은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객체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한 경우지. 예, 그럴 때 그러니까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그게 바로 13조 내용입니다. 예, 13조 내용. 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자, 벌하지 아니한다 앞에다가 삽입하십시다. 고의범으로 과실범으로. 고의범으로 삽입. 예, 고의범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겠죠. 예, 고의범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단서 규정이 있다, 그지? 예, 이거 분석해야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충 눈치챘을걸? 콤마.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줄박 꺼두십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줄박 꺼두시고 예외로 한다 이 말이네. 그러면 벌하지 아니한다의 예외로 한다니까 벌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개소리냐?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어떤 경우일까? 그렇지. 밑에다 적어. 과실범 규정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자, 이렇게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면 고의범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고의범으로. 다만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이게 과실강간죄 대한민국에 이런 법 규정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실수로 절도했다. 과실절도죄 이런 거 없어. 예, 원칙적으로 과실범 처벌 안 합니다. 원래는 고의범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다만 아주 중한 결과를 야기시키는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는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과실치사죄다라고 하면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뭐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를 전부 인식하지 못해서 고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예, 규정이 없어. 다만 이렇게 과실범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은 벌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곰포수는 무슨 죄? 이거는 안 되지만 무슨 죄로? 그렇지. 과실치사죄로는 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조문이야. 이해됐나? 자, 근데 내가 아까 팁
이야기에다 말았는데 요 객체 있죠. 우리 수험생들은 객체를 인식했는가 인식하지 못했는가만 좀 체크하면 돼. 봐. 이것도 결국 곰, 사람, 객체잖아. 예. 실제 시험에서 주체가 문제되는 경우 없습니다. 행위, 태양, 결과가 문제되는 경우 다 없어. 다 전부 다 인식한 것으로 나와. 다만 객체가 항상 인식한 경우,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잘 되니까 객체만 좀 신경 쓰면 됩니다. 됐죠? 법 조문 분석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판례들만 남았을걸. 예. 보자. 고의의 의. 자봐. 고의란 자기행위가 이런 거 외우지 마라 절대로. 예. 자기행위가 불법 구속력. 아유 돌아간다 돌아가. 자 인식에다가만 동그라미 꽝. 인식. 하고 인용. 이게서는 또 인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용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의사를 갖다가 약하게 부르는 말이야. 예, 이거 그 인용 밑에다가 적어라. 의사라고 적어 두십시오. 아, 인용 지워버려. 의사. 예, 의사가 있는 뭐 행위자의 정신적, 심리적 태도를 의미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핵심 판례. 예, 이거는 그 요거만 줄 닦아 주십시오. 뭐 배임죄 이런 거 절대 보지 마라. 두 번째 줄 간접 사실을 증명에다가 줄 바꿔 주십시다. 자, 어떤 범죄인에게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이거 증명해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경찰관들이 다 증명해내야 돼. 물론 공판정에서는 검사가 떠들어야 되겠지. 경찰관들이 수사해놓은 거 가지고 검사들이 이제 막 떠들어야 되겠지. 고의가 있네, 없네. 자, 대부분은, 경찰관들이 한 8, 90% 정도 범죄의 고의를 다 증명해 놓는다 합니다. 자, 근데, 봐봐. 이 개 같은 놈이 A를 살해해놓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 거냐. 아이 판사님 저는 제 머릿속에 절대로 살인고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증명할래? 막 시중 뚝 뗍니다. 분명히 A녀 목에다가 칼을 갖다가 그냥 한 10차례 쑤셔놓고 판사 앞에서 한다는 변명이 아이 판사님 저는 절대로 살인고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나? 살인고의가 없다. 이렇게 시침이 뚝 되니까 경찰관들이 열받아서 범죄인이 머리를 갖다 쪼개버려. 쪼개고 뇌를 갖다가 이렇게 보이면서 판사님 요게 고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자, 그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시침을 뚝 떼는데 어떻게 이거 증명합니까? 고의라는 것은 사실은요 생각이잖아. 생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침이 뚝 떼면 솔직히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판사들도 그 점을 잘 알아. 예,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안 합니다. 딱 요 정도만 증명해주면 네 대가리 안에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해줘. 딱 요 정도가 뭐냐면은 간접사실 증명. 그러면 딱 요 정도가 뭔데요. 경찰관들은요 요렇게 증명하면 돼. 아 판사님 시체 찔린 그 부위 있지? 그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가 사용한 흉기 있지 그것도 사진 찍어서 딱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황 사진들 있지 정황 사진들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 판사는 너 머릿속에는 고의가 있었다 인정해버려. 알겠나? 그렇게 정황 사진들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증명하는 방식을 간접 사실 증명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됐나? 예. 직접 이게 안 보이잖아, 생각은. 예, 직접 이게 뭐, 뇌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의 주릉주릉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로만 증명하면 된다라는 말을 간접 사실 증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의의 체계적 지위, 미안하지만 X 치십시오. 예,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물론 이론적으로 내면, 나도 이거, 그 교수님 손도 못 대게 나도 낼 수 있다. 나도 예, 자기들도 모르는 걸 갖다가 테스트 한답시고 낸다. 그 출제 교수는 그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가감하게 제껴. 예, 요런 거 공부하면 돼. 그 다음 고의의 본질 금방 다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고의 본질 고의 안에는 이런 개념 두 가지가 다 있다. 예, 끝. 그게 고의 본질이야. 그런데 또 학설 대립된다. 내 이것도 미친다. 자 의사설 줄 바꿔 두시고 그 다음 97페이지 인식설 줄 바꿔 두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절충설은 미안하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어. 예, 의미가 없는 학설 이름인데 사실은 우리 겁니다. 예, 우리 거.
우리 게 뭔데요? 고의 안에는 인식 플러스 의사가 있다라는 학설. 이게 우리 거야. 인식, 절충설. 근데 절충설이라고 이거 암기하지 마. 그냥 우리는 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 돼. 고의 안에는 뭐 있다? 인식 플러스 의사 있다. 근데 그러면 그 앞에 게 사실은 의미가 있어. 절충설은 의미가 없고 앞에 게. 왜? 이것들로 자꾸 장난치는 문제를 갖다가 출제하시더라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설이라는 애들은 뭐냐면은 고의 중에 자, 이거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고의 중에 요것만 있으면 의사만 있으면 그냥 고의가 된다라는 그런 학설. 의사가 아니고 이제 의사까지 있어야지 이제 고의가 된다라는 뭐 그런 학설이고, 인식설은 인식만 있어도 고의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학설입니다. 자, 보시면 의사설 의사설 함짝 펼쳐보자. 고의를 구성요건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사에다 동그라미 꽝. 의사. 물론 이제 의사가 있기 위해서는 인식은 당연히 전제됩니다. 근데 의사설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주 강력한 의사가 있을 때만 고의가 인정이 된대. 강력한 의사가 있을 때. 일단 한번 보자. 미필적 고의조차도 과실 쓸데없는 말이고,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고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에다가 줄 바꿔두시죠. 이쯤 돼서 자, 의사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게 되게 됐네. 나중에 언급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 그러면 그 독일 놈들이 범죄인의 심리를 갖다가 크게 고의, 과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걸 갖다가 고의를 갖다가 또 두 가지로 또 분류하고요. 과실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했대, 독일 놈들이. 근데 우리 판례는 그냥 이거 두 개밖에 모릅니다. 두 개밖에 모르니까 우리 판례 읽을 때는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라는 거 그냥 까먹고 공부해도 돼. 다만 이론적인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범죄 심리 상태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자, 그러면 뭐 복잡합니까? 아예 안 복잡합니다. 지금 의사설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걸 갖다 또 언급해야 될 것 같네. 자, 보자.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러 명이서. 자, 근데 갑이라는 트럭 운전수가 저 아이들을 갖다 다 발라서 죽여버릴 거야. 뭐 바른다는 말 하나? 그냥 자동차로 그냥 치어서 자동차로 치어서 아이들을 갖다 다 죽여버릴 거야. 결론적으로. 근데 그 갑의 심리 상태, 아이들을 갖다가 치어 죽게 하는 이 갑의 심리 상태를 세부적으로, 물론 크게는 고의, 과실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대. 네 가지가. 그걸 갖다가 한번 이론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자. 아주 쉽습니다. 마치 산수하는 기분이 들걸. 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단다. 이제 첫 번째, 이런 심리 상태야. 결국 아이들을 갖다가 트럭으로 치어서 죽게 만들 건데, 자, 이제 이 첫 번째는 이런 심리 상태래. 갑이 트럭 운전수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사장한테 엄청나게 욕을 듣습니다. 뭐 일 못한다고. 엄청나게 욕을 듣다 보니까 오늘 아침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상태야. 오늘 누구든지 내한테 한번 딱 걸리면은 나 죽여버리겠다. 그런 심리 상태야. 누구든지 한번 걸려봐라. 만만한 놈을 걸려라. 나 트럭으로 그냥 확 그냥 치워서 다 죽게 만들겠다. 이런 심리 상태야. 예.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이 보이거든. 오, 잘 됐다. 놈들. 뭐 개같도 아닌데. 예. 지가 개 같은 놈이면서 이 개 같은 놈들. 오늘 내 누구든지 한번 걸리면 내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너희들 죽어라고 하면서 그냥 차로 그냥 치워서 죽게 만들었어. 자, 보자. 얘의 심리 상태. 일단 갑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놀고 있다라는 인식은 있나 없나? 있지. 그러니까 바로 산수라니까. 봐.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했잖아요. 이걸 갖다 그냥 분석하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인식 있지. 그 다음 아이들 내 죽여버려야지 강력한 의지가 있어 없어? 있죠. 예, 의사 있습니다. 요런 심리 상태를 죽여버렸다 그지? 요런 심리 상태를 독일에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불렀대. 확정적 고의. 그러니까 고의 중에서도 확실한 의사가 있다라고는 의미로 확정적 고의 이렇게 불렀단다.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예. 뭐 쉽게 이해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확정적 고의로 아이들 갖다가 죽여버린 경우. 됐죠? 예. 당연히 뭐 고의살인죄로 처벌받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 이제 독특한 개념이라. 우리가 자주 듣는 개념. 자, 이 두 번째 심리 상태는 이런 심리 상태야. 저기 아이들이 놀고 있다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인식은 있어. 근데 두 번째 심리 상태는 요게 조금 약해.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닌데 요거보다는 조금 약한 한 세모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자. 약한 의사야. 이거는 심리 상태라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는데 보통 그 교과서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막 강력하게 죽여버려야지라는 강력한 의사.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야. 강력한 의사는 아닌데 이런 심리 상태. 저기 아이들이 놀고 있네. 근데 뭐 가다가 뭐 아이들 죽여도 좋아? 아이들 죽이면 죽이는 거지.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는 없는데 그냥 가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심리 상태 있잖아. 뭐 죽이면 너희들 운이다. 뭐 죽어라. 뭐 이런 강력하게 죽어라 이런 뜻도 아니고 그냥 뭐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약한 의사입니다. 약한 의사. 요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자주 드라마 있잖아. 뭐 범죄 드라마에서 듣는 무슨 고의? 미필적 고의 심리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들 놀고 있네. 뭐 죽여도 좋아? 뭐 죽이면 죽이는 기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내 아이들 치어서 죽여. 이런 거 갖다가 미필적 고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갖다가 두 가지, 그러니까 고의를 두 가지로 분류한 개념이야. 근데 이게 확정적 고의니 미필적 고의니 실제 우리 판례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고의야, 고의. 이론적으로 쟤들이 그냥 말 좋아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그 학자들 있잖아. 학자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분류를 했을 뿐이야. 우리 실제 케이스에서는 의미가 없어. 그냥 똑같이 고의범이야. 그럼 요게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똑같이 그냥 고의범으로서 똑같이 처벌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냥 분류를 했을 뿐이다. 똑같이 고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이제 어떤 심리 상태인가 하면, 저기 아이들이 놀고 있구나. 인식은 있어. 근데 이게 전혀 없습니다. 의사가. 이런 심리 상태. 아이들이 놀고 있구나. 봤어요, 분명히. 목격을 했어. 목격을 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 죽이면 안 되지.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아이를 왜 죽여?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왜 죽였는가 하면 이런 거야.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은 절대 죽이면 안 되는데,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요리저리 아이들 피해서 충분히 이렇게 아이들 죽이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냥 가다가 죽여버린 거야. 예. 자, 인식은 있으나 의사가 있나 없나? 의사가 전혀 없죠. 의사가. 요런 심리 상태를 인식은 있지만 고의는 아니지. 봐라. 고의가 되려면 여기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고의는 아니야. 이런 심리 상태를 인식은 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식 있는 과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과실이야, 과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충 눈치를 챘겠죠. 이런 심리 상태래. 아예 이게 없습니다. 인식 자체가 없어.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의사 당연히 없죠. 그지? 예. 이런 심리 상태는 어떤 심리 상태인가 하면 이런 거야. 저기 아이들이 놀고 있다. 몰랐어요. 얘는 지금 어떤 지금 택배기사인데 어떤 택배 그 화물을 갖다가 어떤 주소에 이렇게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동네 처음이야. 그래서 그 집 찾느라고 지금 두리번 거리다가 미처 아이들이 그 앞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보지를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실수로 죽이는 경우. 당연히 고의는 아니죠. 고의는 아니야. 근데 요 위에 거하고 비교해서 요런 용어를 씁니다. 인식이 없다라고 해서 인식 없는 과실 이런 용어를 써.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우리 실제 판례 케이스에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과실이야. 똑같이 과실. 근데 학자들만 좋아라고 이렇게 막 분류를 하고 있어 지금. 사실 실제 케이스에서는 의미가 없어.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냥 과실로서.
자,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저거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또 할 수 없이 학자들 좋아하는 이론적인 설명을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설 이제 마무리 줘보죠. 의사설은 뭐냐면, 의사설은요, 강력한 의사가 있을 때만 고의다라고 하는 놈들이야. 강력한 의사가 있을 때만. 인식은 당연히 있고, 의사설은 강력한 의사. 즉, 뭐다? 확정적 고의만 고의지. 우리 판례가 인정하거든. 미필적 고의도 고의다라고.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미필적 고의는 고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의사설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약한 의사는 고의가 아니다라는 게 의사설 입장이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이제 이해됐죠? 자, 첫 번째 줄 끝머리. 미필적 고의조차도 고의과실, 과실로 파악, 출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바로 의사설 애들이라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예, 미친놈들 거지. 그러니까 얘들 봐봐라. 이제 얘들 비판. 우리 지금 현재 판례는 이거든 똑같이 고의범 인정하거든? 우리 판례는. 근데 의사설은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인정한다? 과실로 인정합니다. 예, 강력한 의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아까 줄 꺼놨지. 고의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맞나? 예. 원래 이 두 개 다 고의인데 니들 의견에 따르면 임마 이게 고의가 아니다 임마.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의 범위를 너무 축소시킨다. 뭐 이렇게 비판한다고. 예.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설 보자. 인식설은 반대야. 의사는 필요 없대.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의사는 필요 없대. 그냥 무조건 뭐? 인식만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할지 알겠지?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도 고의를 인정하니까 뭐 별 이상 없는데 이것까지도 고의다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인식설이야. 예. 자. 그래서 줄 한번 딱 꺼두시죠.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파악, 줄박. 고의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절충설은 알맹이도 없습니다. 핵심 판례. 봐봐. 요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그 형법상 핵심 판례 1번입니다. 형법상 범위가 있다 하면 자기가 의도한 바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 뒤에 인식에다 동그라미 땅 치고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쪽하고 결과 발생을 자 희망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라. 자, 우리 판례가 가끔씩 고의를 갖다가 표현할 때 희망, 의욕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희망 밑에다 적어두시죠. 확정적 고의. 희망이라는 표현 또 가끔씩 의욕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 우리 판례가. 근데 그 단어는 바로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확정적 고의를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희망할 필요 있다 없다? 고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어떤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있다 없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왜? 그래. 미필적 고의도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하니까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오대. 희한하게. 희망함을 요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밑에 2번 봐봐. 바로 미필적 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미필적 그것만 동그라미. 인식 동그라미 딱 쳐주시고. 그 다음 됐어요. 이제 그 정도. 이제 이론적인 내용. 그 밑에 또 이론적인 내용 마무리 짓고 이제 판례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자, 사정고의 사하고 옆에다가 적어두십시오. 사정고의 사하고의 옆에다가 똥똥 찍고 절대로 부정. 절대로 부정. 형법의 표준시는 내가 무슨 시라고 했어? 항상 그렇지. 내가 항상 떠들었잖아.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입니다. 즉 어떤 범죄인에게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칼로 살해하는 행위 당시, 그 다음 강간하는 행위 당시, 그 다음 절취하는 행위 당시, 즉 행위 당시에 고의가 존재됩니다.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니까, 그지? 예. 그 전날에 죽여야지 백날 생각해봐야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어요. 칼로 살해하는 행위 당시에 고의가 없다면 그거는 과실이지 고의가 아닙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행위 이전의 고의, 사전 고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그 행위 이후, 그러니까 칼로 실수로 죽이고 나서 나중에 나 고의 가질래.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정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틀린 적이 있거든. 왜 옛날 교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내셨는가 하면 이렇게 내셨어. 자, 형법상 형법을 펴주시는 행위심으로 행위 당시에 고의가 존재하여 고의범이 성립할 수 있다. 맞죠?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시대. 아주 예외적으로 사전고의 사후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 OX. X. 보통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데 이건 예외도 없어요. 사전고의 사후고의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부정. 그 다음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1번 의, 2번 아예 보지마. 절대로 그냥 부정. 사전고의 사후고의는 부정. 간접고의는 X.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절대 안 내니까. 그 다음 의 한번 보자. 의 다 아는 사실인데 뭐 확인할까? 확인하고 판례 좀 보자. 의 보시죠. 네, 의. 첫 번째 조건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줄 한번 딱 꺼두시죠.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맞죠? 예. 전부를 봐라. 전부를 인식에다 동그라미 땅 쳐주시고 인식.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기술적이니 규범적이니 그거 보지 마라. 절대로 절대 보지 말 것. 자, 여러분들은 이거 기억하면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오늘 한 5번 정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고의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 그냥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들 인식해야 된다. 그거 암기하면 돼.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된다? 요것만 문제된다. 알겠나? 예. 그 다음 고의의 지적요소 뭐 인식이겠지 뭐. 지적요소가 다른 게 아니라 금방 말했던 거야. 이 고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전부 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게 그 지적요소야. 뭐 대단한 것도 없지. 자,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A번에 쓸데없는 내용 보지 말고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주체, 객체, 그 다음에 결과, 행위 정황도 뭐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워라. 예,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헌범도 구체적 위헌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통과. 그 다음에 존속살인죄는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체크하십시다. 존속살인죄의 존속에다가 줄 바꿔주시죠. 존속살인죄의 존속. 존속 밑에다가 저거 객체입니다. 객체. 그게 존속살인죄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살인죄나 살해죄나 근데 공식적으로는 살해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관없고 존속살인죄 법조문 보면은 직계 존속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객체야, 객체. 아들이 아주 호루자식 아들이 직계 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살해하면은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자, 존속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 저번에 한번 했는가 모르겠다. 갑이라는 애가 자, 저기 이제 어두운 밤에 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 어떤 사람을 평소에 죽이고 싶었던 원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을 갖다가 탕 이렇게 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내가 죽이고 싶었던 원수 내가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막 기뻐서 원수 시신을 갖다가 확인하러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얘가 착각한 거야. 근데 얘는 아버지를 갖다가 추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 한번 물어보자.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는 언급했나 한번? 안 했나? 금방 내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있잖아. 이거야. 고의가 성립되기 위해서 이거 전부 인식해야 된다. 라는 게, 자, 이런 원칙이 따르는 겁니다. 형법에는 이런 작은 원칙이 하나 있어. 이거 알아두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원칙. 이 원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한 만큼만 책임지는 거야. 아까 곰포수 생각해봐.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생각하지 못했나?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살인죄 책임 안 지는 거.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한 거다. 자, 그러면 봐봐. 이 갑은 지금 원수라고 생각했지 아버지 사망한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지? 자, 얘한테 성립하는 범죄는 존속살인죄야, 그냥 살인죄야. 그냥 살인죄입니다. 존속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살인죄. 무죄는 아니지. 원수 사람이지. 그럼 사람 죽인다라고 생각이 나느냐? 사람 죽인다고 생각했잖아. 결국 아버지도 사람이잖아.
사람 죽인다 생각했고 사람 죽었잖아. 그러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다만 직계존속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존속살인죄 책임을 안 진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존속살인죄 존속 객체라고 적어. 그러니까 이것도 봐라. 객체가 문제되잖아. 객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죠. 저것도. 항상 형법 문제에서 문제되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객체 인식하지 못한 것. 그다음 B번 이야기는 보지만은 아직 안 보는데 B번 옆에다 적어. 이거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아닌 것.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아닌 것 적고 인식할 필요 없음 이래 적어놓으면 돼. 알겠나? 그 내용이 쫙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뒤에 배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다 보면. 그 다음 인과관계. 인과관계에다가 줄 한번 딱 꺼두시고 그 밑에다가 이거는 인과관계 밑에다 적어두십시오. 이론상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자, 이게 오리지널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거든. 주체, 객체, 행위, 대항, 결과. 근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인과관계라는 개념 알지? 그지? 인과관계. 그 강간자살 사건, 인과관계 부정. 속셈하고 원정 사건, 인과관계 인정. 할 때 사용했던 그 인과관계 개념. 그 인과관계가 이거는 우리 판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학자들 이야기야. 인과관계가 인과 관계 이 개념이 결과와 관련된다라고 해가지고 인과관계라는 요 개념을 갖다가 그냥 이론적으로 눈 딱 감고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니까 이론상이다. 실제 판례에서는 문제인데 이것도 인식을 할 때만 고의범이 성립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론상 판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그래서 그 인과관계 밑에다가 적었지.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그리고 옆에다가 인식 필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나머지 내용은 절대로 보지 말 것. 그 다음에 2번 의미인식. 보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 그 다음 99페이지 알고 가기 모르고 가기. 볼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알고 가기. 진짜 알고 가기는 뭐다? 자, 고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들을 인식해야 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됐나? 끝. 그 정도만 하면 시험 문제 100점 맞는데 전혀 진짜 없어. 그 다음 양가로서 한번 의지적 요소. 보지 마세요. 이미 다 했다. 저 개념만 잘 기억하면 돼. 고의 종류 이미 다 접수했지? 아까 4가지. 확정적 고의 줄박 알죠? 인식 O, 의사 O 적어놓으면 될 거고 그 밑에 내용은 안 봐도 돼. 불확정적 고의 밑에다가 옆에다가 그거 있나? 그 불확정적 고의 그냥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이꼬르 미필적 고의만 적어두시면 끝.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약한 의사가 있는 경우라고 했지. 약한 의사. 그 의의 미필적 고의, 특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인데 이거 절대 안 된다. 보면 안 돼. 절대로. 미필적 고의. 그리고 우리 판례가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99페이지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100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핵심 판례. 현관표 딱 준비하십시다. 자, 요 키워드 오늘 자기 전까지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무조건 암기하고 주무실 것. 자, 핵심 판례 중에 세 번째 줄 봐봐. 현관펜. 용인이라는 말 있죠. 용인에다가 현관펜 번쩍번쩍. 요게 미필적 고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가 아까 인식 있고 그 다음 의사 어디 갔네? 의사가 한 3모 정도 되는 것 이걸 약한 의사라고 했지. 이런 심리 상태가 그렇지. 미필적 고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판례가 쓰는 용어니까 암기해야 돼. 나는 금방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약한 의사로 표현했지. 우리 판례는 이런 약한 의사 3모 정도 되는 의사를 뭐라고? 용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암기. 앞으로 용인자 넣으면 그거 미필적 고의 이렇게 바로 그냥 체크하면 돼. 그 정도. 나머지 판례들은 얼마나 쉬운가 모른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 이제 약간의 그 기초 이론만 조금 언급하고요.
그 다음 B번 그거 보지 마라 절대로. 용인설 용인이라는 단어만 좀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나중에 보고요. 너무 쉬운 거니까 나중에 보자. 니은번 택일적 이런 거 보지 마. 그 다음 오른쪽 개괄적 고의. 자, 그 101페이지 보면 디귿번에 개괄적 고의 케이스가 있는데 전에 내가 말했나? 혹시 처희롱 사건 언급한 적 있나? 처희롱 사건. 저점 줘. 뭐, 금시 전문이, 잘 봐라. 니 뭐, 왜 그 변태 용어냐? 변태스러운 말을 쓰지 마.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걸 언급 안 했구나. 자, 보자. 처희롱 사건이야. 스토리가 어떤가 하면, 이제, 갑이 있고, 갑은 이제 어떤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가 있었대. 예, 근데 이 아내의 상태가 조금 이제 정상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약간 이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우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옛날 시골 마을에서 주로 바보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의 그런 분이야. 그런데 그래도 그런 아내라도 이 정상인 남편은 너무 사랑합니다. 예, 너무 사랑해. 근데 이제 아내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문제라. 이런 장애인들을 좀 이렇게 돌보고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렇지? 맨날 첫날 동네 사람들이 바보 놀려. 예, 바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놀림감이 되었대. 자, 이 사건 당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B라는 동네 양아치가 있었거든. 동네 양아치가 그날도 이 바보 아내를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놀리고 있어요. 예, 바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정도는 참겠는데 어떻게 하면서 놀리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신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졸졸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저점 이렇게 하면서 놀리고 있어 지금. 희롱하면서. 그걸 갖다가 먼 데서 본 남편이 가만히 있겠나? 가만히 있죠.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뾰족한 돌멩이를 딱 짚고요. 바로 달려갑니다. 달아가지고 양아치 이 뒤통수를 그대로 찍어버려요. 그냥 찍으니까 그냥 개거품을 몰고 물고 그냥 바로 픽 쓰러져. 자, 근데 남편은 바로 그때 돌멩이로 내리 찍을 때 바로 즉사한 줄 알았대. 예, 즉사한 줄 알고 이 양아치를 시체 치운다.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가 은닉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이제 살인 혐의가 이제 살인 혐의가 이렇게 뭐 부여될 테니까. 살인 혐의 안 받기 위해서 시체를 치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B 양아치를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인근 야산에 가가지고 그냥 묻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국과수에서 수사한 결과, 국과에서 수사한 결과 이 양아치는 돌멩이로 찍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매장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자. 뭔가 이 양자 간의 불일치가 보이지? 원래 저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돌멩이로서 사망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뭐야? 매장에 따른 질식,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이것도 역시 불일치다, 그지? 불일치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뭐 이론적인 것 없어. 자, 내가 물어볼게. 이런 상황인데, 저 남편한테 B 양아치지. B에 대한 고의살인죄가 성립 부성립? 그것만 하면 돼. 그래. 자,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저 남편한테 B에 대한 고의살인죄 성립시키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짝 언급했던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원칙에 위반되냐 위반되지 않냐? 그렇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지? 위반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한 과정과 좀 다르게 사망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 머릿속에는 사람을 갖다가 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결국 누가 죽었어? 곰이 죽었나? 개가 죽었나? 사람이 죽었잖아, 결국은. 예. 결국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B라는 사람에 대한 고의살인죄 성립시키는 것이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 위반 안 된다, 그지? 그건 그거야. 이런 걸 갖다가 개괄적 고의 케이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니까 고의가 안정된다라고 해서 이런 거 갖다가 개괄적 고의 케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많으냐? 아니요. 요 하나밖에 없어. 개괄적 고의 케이스는. 근데 뭐 결국 뭐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용어보다는 예, 그냥 결론. 고의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요 결론만 암기하면 돼. 됐죠? 그냥 판례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판례는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지. 예.